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길의 생각의 정길입니다. 어, 오늘은 호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 되게 화제작이죠. 지금 뭐 관객의 평과 평론가의 평이 극단적으로 갈리면서 호평을 한 평론가에게 비난에 서슴지 않는 네, 그런 현상들을 뉴스로 접하게 되는 나홍진 감독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관객들의 평가가 대부분은 좀 말들다 말았다. 이게 뭐냐? 뭐 액션은 훌륭한데 그래서 뭔데 이게 모르겠어. 뭐 이런 표현들이 되게 지배적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일반 대중의 시선입니다. 뭐 저도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작품을 4점을 주면서 이제 호평을 한 이동진 씨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과연 화가 날 일인가?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호프를 제 시선에서 이해해본 그 호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이동진 평론가를 향한 어떤 비난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것을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사실 이 녹음 이전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30분을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뭔가 대본을 써놓고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서 말이 좀 듣기 불편한 지점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좀 너른 마음으로 좀 양해를 좀 해주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 나홍진 감독의 그 믿음에 대한 확장판이 전 희망이다. 호프라고 보는데 그 믿음이 과연 뭐냐? 나홍진이 말하고 싶은 믿음은 과연 뭐냐? 예술가들은 자기를 좀 이렇게 답습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온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상 안에서 구축한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결국 감독이 어, 오랫동안 고민해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그의 세계관이 될 테고요. 그래서 답습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는데 희망도 결국에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이 호프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평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중들의 평가는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 설득을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바이긴 한데 그거와 다르게 그래도 분명하게 의도는 담았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나훈진 감독의 곡성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곡성을 그냥 한 줄 평이 아니라 좀 요약을 하면, 인간은 결국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존재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곡성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구나.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곡성에서 그 신부가 되지 못한 부제, 이제 신부가 될 사람이죠. 부제가 이제 악마의 존재를 동굴 안에서 발견을 하고 그 악마의 형상까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악마를 부정하고 보이는 그 악마 자체를 부정하면서 살려는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부제는 눈앞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고 명확하게 악마라는 증거를 눈앞에서도 봤으면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쪽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장면을 보면 나홍진 감독이 믿음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인간의 믿음이 이렇게 허황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구나. 그러니까 욕망에 의해 그 믿음도 달라지는구나. 뭐 이렇게 말하고 싶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거든요. 영화 외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나홍진 감독이 이 곡성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됐을 때 보게 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분쟁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하겠다고 다 뜯어 말리는 걸 가가지고 결국 인질이 됐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고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어떤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결국 그 진실을 가리고 작동한 거죠. 그러니까 신은 나를 지켜줄 거야. 분쟁 지역이라고 할지언정. 나는 좋은 뜻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믿음이라는 것을 결국 신을 믿는 그 마음을 앞으로 세웠을 것이고, 어,
정작 그 앞보다 더 앞에 있어야 될 전제들, 그 분쟁 지역이라는 곳, 되게 위험한 곳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지우고 그것을 향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서는 설명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의 행동, 믿음에 의한 행동을 보고 나홍진 감독이 이제 곡성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우리에게 그런 부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곡성이라는 영화 안에서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희망적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러나 되게 이게 이상하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고 쟤는 도대체 뭐야 하는 그런 존재가 나오죠. 무명이라는 존재. 이름이 없는 존재죠. 없을무의 이름명이니까. 그 무명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초를 이제 우리에게 제시를 하죠. 하지만 곽도원이 연기한 그 형사는 끝끝내 그 비극의 구렁텅이 속으로 안으로 이렇게 그 서사대로 가고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제 이 영화는 비극적 완성으로 결말을 맞게 되죠. 나훈지 감독은 호프를 통해서 이것을 연장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성경적 인용을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건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진실된 믿음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호포라는 그 마을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집단으로 똘똘 뭉친 혈연 관계로 똘똘 뭉친 어느 하나의 이렇게 고립된 집단체로 보인다라는 거죠. 마을 전반을 이루는 디자인을 보면 뭐 이렇게 반공 뭐 이런 그 빨갱이들을 죽여야 된다는 어떤 그런 구호들 뭐 이런 멸공 뭐 이런 구호들이 있고 대한민국 한 80년대쯤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7, 80년대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시대적 배경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뭐 나우지 감독은 사실 한국이라는 설정을 벗어나고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지구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길 원했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집단은 그 외부의 바깥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그 어떤 그 폭력의 어떤 정당성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고 있는 집단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의 침입 때문에 외부의 바깥의 침입 때문에 이제 총 들고 막 누구나 다 총을 쏠 줄 알고 그 폭력적인 어떤 대응을 정당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 영화를 평가할 때 성의 대사라든가 계속 그냥 말초적인 욕만 막 시발시발이라는 욕만 하고 막 그런 인간 구상들을 보여주면서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렇게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깔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사실 이걸 감독이 의도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호포 마을 사람들에게 이입하지 않고요. 그 외부의 바깥에서 그들의 폭력을 볼 때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서 막 살아야 되니까 막 욕은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것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성애대사 같은 경우가 뭐 외계인에게 인간적인 선을 요구해서 그 선을 넘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대사들이 이게 저 상황에 맞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폭력에 노출되고 그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그 외부의 바깥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어떤 폭력성에 이렇게 물들어 있고 그것으로 이렇게 내닫는 인간들을 보면 사실 우리도 그 외부의 바깥에서 그 존재의 폭력을 놓고 보면 그 폭력이라는 건 사실상 이해될 수 없는 광기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해돼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은 게 이 범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희망을 어느 정도는 잔존시켜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범석이라는 인물은 최초로 이 마을에서 입지적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말이 그 사람 말이면 맞아라는 어떤 예, 그 믿음의 체계로 굴러가는 그 믿음 공동체에서 대단한 권력을 가진 해술의 말에 의심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말하는 말에 굴복하지 않고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의문을 제기한다라는 인물이 범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범석은 극중 내에서는 되게 무능해 보이고 나훈진 감독이 모르겠어요. 경찰에 대한 어떤 뭐 안 좋은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무능한 인물로 대부분 경찰들을 그립니다. 근데 우리는 3인칭으로 그 인물들의 서사를 이해하다 보니 그 범석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되게 어리석고 무능해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에서 작동하는 어떤 믿음이란 체계에서 그 집단이 가지는 어떤 이기주의나 폭력에 대해서 그래도 의심을 하고 끝까지 그 폭력으로 내닫지 않는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극중 안에서는 되게 무능해 보이고. 근데 범석의 하는 행동, 그 마음이 이상하다는 말은 기꺼이 이상해야 되는 일을 이상하다라고 목도한 자일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우슈비츠 뭐 유태인 학살이라든가 그 전쟁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간이 그런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 죽여야 되는 어떤 정당성을 부여할 때 그 정당성은 지극히 옳은가요? 그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한 그 철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악의 평범성이 있다. 그러니까 서류적으로 다뤄지잖아요. 사람의 목숨이.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그 유태인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그 외부의 바깥, 그러니까 유태인도 외부의 바깥이었겠죠. 그 독일 사람들에게. 그래서 히틀러가 그 지점에서 되게 그 파시즘을 낳은 어떤 전초들을 마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뺀다든가. 근데 이 담론은 지금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형성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그 대부분의 혐오들이나 뭐 중국인들을 향한 어떤 혐오들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되게 합당해 보이잖아요. 뭐, 뭐 중국은 뭐 다 피해만 끼친다라고 해서 그 혐오 자체를 들이미고 중국이 뭐 그 혐오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근데 그것이 정당할까? 그 혐오가 과연 온당한가? 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 폭력의 정당성을 계속 말하고만 있을 뿐이죠. 근데 사실 이걸 외부의 바깥으로 놓고 보면 그 혐오라는 게 되게 뭔가 인간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세계에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애써 무시하며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폭력이 되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혐오를 하는 거죠. 그 외계인의 시점에서 한번 놓고 볼게요. 물론 그 아기 때문에 그런 마을을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었을까? 그것도 물론 인간의 관점에 놓고 봤을 때 그건 정당하지가 않죠. 그러나 적어도 그 서사가 있잖아요. 그 돈이 된다고 해가지고 아기 외계인을 쏴 죽이는데 고양이의 생명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 되게 뭔가 좀 이질적이지 않나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마음이? 그러니까 고양이 생명은 생명인데 외계인 아기의 생명은 생명의 어떤 존엄의 가치로 다뤄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이건 외계인이 아니라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른 생명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가에서의 논점으로 놓고 보면 똑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긴 해요. 더 이상 그 육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체육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자체가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공장화된 시스템 안에서의 동물들을 성장시키고 그 생명을 죽여서 당연히 그 육가공유의 어떤 제품들을 돈으로 소비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럼 그건 되게 정당한가요? 그러니까 거대한 논점, 그 거시적인 어떤 논점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존엄의 가치라는 결국 인간만의 생명의 존엄의 가치로서로만 다뤄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육촌 관계, 뭐 여러 가지 그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어떤 그 설정들이 있어요. 육촌. 그리고 멸공이라는 포스터 아래에 그 집단들. 그 빨갱이면 죽여야 한다라는 그 폭력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시대적 어떤 상황. 그리고 모두가 총을 쏠 줄 알고 외부의 어떤 침입, 그 침입이라고 표현한 것들도 되게 좀 그렇지만 외부의 존재에 대해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폭력을 선택하는 어떤 인간 군상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해 충돌이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그게 정당해 보이는데 좀만 깊게 뭔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혐오가 과연 옳은 건가? 라는 어떤 의문 자체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인물이 바로 범석이라는 인물이죠. 그리고 외계인들이 희망을 노랄 때 얘기하는 게 되게 민주주의적인 희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희생 없이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그 희망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어떤 그 희망을 놓고 말하는 그 외계인의 집단적 사고가 어, 되게 흥미로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 뭐 심장, 마베유의 심장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 뭐 그래서 희생을 위해서 이 희생으로 뭐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따의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그런 희망 없이도 우리는 그 희망을 꿈꿀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인간이 말하는 희망과는 상무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을 놓고 봤을 때 나홍진 감독은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집단을 형성해서 외부의 바깥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그 집단을 지키는데 되게 탁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 스스로를 또 파괴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물며 정당한 복수라고 할게요. 사적 복수. 뭐 이제 더글로리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그 복수자의 마지막은 되게 평화롭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 복수를 위해서는 두 개의 무덤을 준비해라. 하나는 적을 위한 무덤, 그리고 나를 위한 무덤. 내 영혼은 그 복수의 정당성을 위해 폭력성에 물들고 결국 자신의 영혼마저 파괴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폭력에 노출돼 있고 그 폭력을 정당화하는 믿음으로써 계속 그 믿음의 체계를 이 서사를 쌓아 올리는 인간을 외부의 바깥으로 놓고 보면 그건 이해되기 힘들고 되게 기괴해 보이고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 집단, 이게 작게는 호프라는 집단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확장시켜서 놓고 보면 뭐 국가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서로 그러니까 서로 모두의 이 지구를 같이 살고 있는 이웃이 아닌 한 국가에 속해 있는 그 국가적인 어떤 가치로서의 나라는 사람의 그 외부를 바라볼 때 어떤 가지게 되는 시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행되고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한. 사실 그 1차 산업이나 뭐 되게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사는 곳이 안산이기도 해서 외국인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나가면 우리나라 그 제조 산업들 좀 휘청휘청거릴 거라고 좀 보거든요. 대부분 의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긴 해요. 그 사람들이 물론 자국에 가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 이렇게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혐오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혐오해야 될까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산업이 굴러간다는 지점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처 그것을 보지 않을 뿐이죠. 그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호포라는 마을은 그 외계인들을 그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 외계인의 외부의 바깥에 온 존재는 인간의 그런 서사적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사고를 벗어난 그 희망을 말하는 논법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우리가 진짜 진실되게 믿고 있는 어떤 믿음들 있잖아요. 하물며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 자체도요, 잔혹범죄. 그러니까, 범죄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근데 잔혹범죄율, 그러니까 말로 담기 힘든, 형언하기 힘든 범죄들이 늘어났을 뿐이죠. 그러니까 범죄율 자체는 낮아졌어요. 왜냐면은 감시 체계가 되게 좋아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뭐 이렇게 도덕적 성장을 이뤄가지고 범죄율이 줄었다라기보다는 범죄율이 실제로 감소하는 건 형량을 높이는 게 아니라 범죄의 적발 가능성을 높일 때 그 범죄율은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CCTV들이 많이 늘어나고 사회의 감시 체계가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범죄율이 줄게 된 건데 잔혹범죄들은 여전히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예전에 뭐 흔히 언론에서 묻지마라고 소비하는 그 무책임한 태도로 범죄를 얘기하는 그 묻지마 범죄가 늘어난 이유도 사실은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범죄를 두둔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라는 건 그 범죄가 그럴 수밖에 없었네라고 그 서사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범죄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혐오를 하면서 혐오를 이해하고 있나요? 그 혐오의 방향을 이해하고 있나요? 왜 혐오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나요? 그럼 그 혐오는 도대체 왜 정당한 건가요? 정당하다는 믿음의 체계를 우리가 억지로 쌓아 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증거들은 다 무시한 채?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럴진데 욕망에 의해서 결정될 뿐인데
그럼 희망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인터넷 문화만 봐도요. 그 캔슬 컬처와 그 한 사람 나락 보내는 문화가 되게 그 불처럼 번지고 있는 사회라고 해요. 라고 생각해요. 플레이밍 사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거, 그 잣대도 자기한테 들이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떻게 인생에서 되게 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최소한의 도덕, 법을 위배한 것도 아니고, 살면서, 나쁜 짓은 나쁜 짓이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진 것 마냥 해서 사람을 나락을 보내고, 그 사람이 결국 그 상징 세계 안에서 자신의 세계를 잃고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극적인 사회죠. 근데 저는 이게 점점 그 파시즘의 어떤 전조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을 학살한 나치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니까 적을 만드는 형태가요. 되게 지금 나치를 연구하고 그 히틀러에 대한 그 히틀러의 서적을 읽어보면 그 반유대주의를 어떻게 확장시키고 그것을 광기로 물어넣는다는 그 처음을 보면 이게 가능해? 라는 소리가 어, 그러니까 절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서사예요. 그냥 유대인이 우리 일자리를 뺏고 있다. 유대인은 악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 근데 거기에 되게 이성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없고 집단 광기가 그 폭력을 자행하고 이제 그 권력이 되고 그 특정 당이 돼가지고 결국 히틀러가 이제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게 지금 와서 이제 지나간 역사니까 그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야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인간은 그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유태인은 악마야. 예, 악마를 죽여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형식으로 굴러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돌이켜 보니까 되게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역사는 반복되고요. 계엄 사태도 그렇지 않나요? 계엄도. 한 번은 비극적으로 일어났고 한 번 되게 희극적으로 일어났죠. 실패했고 되게 우스꽝스럽죠. 그런 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시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문화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캔슬 컬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점점 이 혐오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혐오의 온상이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담론 자체는 형성하지가 않고요. 서로 적이 됐어요. 남자와 여자, 늙음과 젊음, 진보와 보수, 이렇게 편을 갈라서 혐오해야 될 대상으로 규정하고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합치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의 토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홍진 감독이 이 호프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게 불러일으키는 이 현상들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결국 이동진, 그러니까 나는 재미없게 봤는데 이동진은 왜 4점을 줬지? 그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논리가 뭐냐면 제 돈 받고 분명히 이거 평론한 거다. 라고 얘기한다는 지점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 말이 정말 되게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 그 대중들의 그 심리가. 내가 시간을 써서 내 돈 내고 본 작품이죠. 내가 보기엔 망작이야. 근데 반대로 전문가라는 사람이 같은 작품을 보고 호평을 하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가 아니라, 왜 분노를 느끼는 걸까요? 저는 이런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이유가 이 소비자 주체성이 지나치게 강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작품을 이게 소비를 하잖아요. 소비를 하고 동시에 자신이 소비한 그 소비를 정당화하는 작업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돈과 시간을 투자한 만큼 그 소비의 가치를 내 스스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망작이라는 평가는 단순히
작품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내 소비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과정으로도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누군가가 같은 작품을 두고 좋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작품에 대한 감상이 아니라 내 가치와 그 평가를 흔드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보다 이 내 소비가 부정당했다는 감각을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감상을 인정하기보다 그 감상을 무너뜨릴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동진 평론가를 향한 비난이죠. 사람들은 어, 제작사에게 돈 받아서 저렇게 좋게 말하는 거다라는 말을 쉽게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사실 그들의 심리를 너무 잘 보여줘요. 그들은 타인의 감상이 순수한 감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망작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 돼요. 그러니까 반대의 의견은 의견이 아니고 내 안목에 대한 공격이네 라고 인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작품을 경험하는 것보다 이 판단하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해져요. 감상을 나누기보단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라며 승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소비하는 것은 영화가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뭐랄까요 자신의 판단 자체도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감상은 이게 다른 해석이 아니구나. 그게 아니에요. 나의 소비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감상이 소비로만 존재했던 일부 시대는 그냥 서로 다른 해석이 공존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감상이 소비자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해석은 더 이상 의견이 아니라 내 존재를 흔드는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망작이라고 선언한 그 작품을 그렇게만 본 사람은 이 작품은 무조건 망작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토록 타인의 감상에 그리고 해석에 화가 날까요? 왜 분노할까요? 저는 이 호프가 영화 안에서만 아니라 지금 밖에서도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현상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맹목적인 어떤 냉소와 비난을 쏟아붓는 주체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놓고 보고 있으면요. 그 외부 바깥의 침입에 의해서 그 집단의 폭력을 선택하고 그 내다니는 그 정말 이상한 인간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 영화가 졸작이다 망작이다라고 평가하는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왜 화까지 나야 되는 걸까요? 그게 왜 자신의 정체성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함으로 그 소비는 필요의 소비가 된 게 아니라 그 소비는 나의 정체성이 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끝끝내 질문을 던지지 않는 그들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죠. 나는 왜 이게 화가 나지? 그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히스테리화 됐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달콤한 열매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환상은 이미 끝이 났어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현실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작동하고 있죠. 근데 그 믿음만이 작동한다고 해서 그 보상이 우리에게 오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히스테리화가 됐습니다. 이 세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문은 나를 향해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계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끝끝내 이 세계를 좀 더 이렇게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 질문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인간은 믿고 싶은 걸 믿고 보고 싶은 걸 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선 어떤 희망도 도출해내기가 상당히 힘이 들